우리들이 왜 다른 팀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토트넘에 충성하냐고요? 오직 손흥민이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더벤과 로메로를 비롯한 토트넘 핵심 선수들의 인터뷰가 팬들의 가슴을 자극시켰습니다. 토트넘은 비록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유럽 대항전 복귀에 성공했는데 이는 손흥민을 비롯한 반더벤, 로메로, 비카리오 등 핵심 선수들이 이끌어낸 결과였는데요. 그들은 비록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선수들이 아니지만 엄청난 수비력과 선방 능력 덕분에 토트넘이 많은 실점 위기에서 버틸 수 있었고 여기에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해결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토트넘보다 좋은 팀의 제안을 받았지만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을 선택했고 주장 손흥민을 잘 따르며 강력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죠. 이번 시즌 토트넘이 보여줬던 원팀 정신은 중소클럽이라고 무시받았던 토트넘 역사에서 절대 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요리스 케인 다이어가 주장단으로 있었을 때 토트넘 현지 기자는 훈련장을 취재하러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조용했다. 토트넘의 결속력이 이렇게나 심각한 수준일지 몰랐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없는 시간대에 잘못 찾아왔나 싶었다. 마치 파벌 싸움이라도 난듯이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선수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주장인 요리스는 중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케인에게 붙어 방조하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이번 시즌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고 말했었습니다. 선수들이 항상 웃고 있다. 기본적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 소니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과거에는 토트넘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때때로 비록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것은 상관없어 보였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라도 소니를 중심으로 모여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죽하면 영국 스카이 스포츠 등의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리더십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라며 손흥민 특집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캐러거 해설위원은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웃음으로 선수단을 통솔하여 팀에 한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잘 넣고 엄청난 결정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흥민의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콘테가 있을 때 토트넘을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토트넘은 최악의 성적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구단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미 출신의 선수들은 더욱더 소외당하며 감독과 기싸움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현지 팬들이 요리스와 케인이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며 비난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손흥민이 주장이 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이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인간으로서의 성품은 모든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경기 분석 전문가인 폴 스캇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잘 따르는 이유는 물론 리더십도 뛰어나긴 뛰어나지만 손흥민과 함께 뛰면 이른바 손흥민 효과를 받으며 기량 향상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하는 공격수입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헌신으로 끝없이 상대를 압박하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압박 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 후방에 있는 선수들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손흥민은 끝까지 동료의 움직임을 살피는 공격수입니다.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라면 골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자신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오는 걸 역이용하여 오히려 동료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 티모 베르너 모두 손흥민이 창출해낸 공간을 활용하여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을 만난 이후 나는 새로운 선수가 됐다는 말을 해 굉장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은 지금까지 경기장에서도 시야가 너무나 좁은 게 단점이었고 무언가를 보여줘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손흥민의 조언을 듣고 손흥민의 함께 뛰는 경험을 늘려가며 평정심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슨의 후일담에 의하면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골을 넣고 말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동료들이 대신 넣어줄 것이다. 동료들을 위해 뛰어라. 그러다 보면 득점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그 말대로 손흥민은 단순히 에이스, 주장을 넘어 토트넘에서 코치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토트넘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훈련 영상들을 보다 보면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나이가 어린 선수일수록 더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 강의를 해주곤 하죠. 이에 최근 토트넘에 합류한 루카스 베리발은 그 누구보다 축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캡틴 손흥민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뿌리치고 토트넘으로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과 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레비 회장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토트넘이 근 몇 년간 유럽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져간 것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시즌 반더벤만 보더라도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괴물 수비수의 포스를 보여주며 빅클럽들이 엄청난 정성을 들이며 영입을 준비하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명문구단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는 반더벤을 쿠만의 후계자로 만들어주겠다고까지 말하며 영입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반더벤이 선택한 클럽은 토트넘이었고 당시 토트넘 팬들조차도 왜 이런 선수가 빅클럽의 유혹을 거절하고 토트넘으로 왔는지 의문을 표했는데요.
반더벤은 최근 구단이 명실공히한 토트넘에 살아있는 레전드인 손흥민에게 레전드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며 이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토트넘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클럽이 굉장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토트넘만의 철학이 있는 클럽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우리 네덜란드의 센터백 선배인 야는 네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손흥민이 있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흥민을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나는 토트넘에 왔고 손흥민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축구 철학 자체가 달라졌다. 그만큼 손흥민은 내 커리어의 변곡점이 되는 선수이다. 하지만 최근 구단이 손흥민에게 레전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괴감에 빠졌다. 손흥민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없는 슬픔을 떠나 이 구단이 가지고 있는 철학 자체의 말이다. 실망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이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구단을 떠나고 싶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여다보아도 손흥민에게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한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일각의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이처럼 손흥민을 따르는 것은 손흥민이 선수들의 재능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페사르같이 손흥민을 만나고 축구 인생 자체가 달라진 선수들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 큰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마 토트넘의 리빌딩 계획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터뷰에서도 밝혀졌듯이 손흥민이 떠나기 전에 손흥민을 따르는 선수들부터 떠날 것이라는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항상 행복한 환경에서 축구를 하길 원하는 인물이고 주장이 되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는데 다시 칙칙하고 무거운 라커룸 분위기로 돌아간다면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선수들이 레비 회장의 운영에 실망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이 한창 잘할 때는 케인 이상의 레전드 대우를 해주겠다며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제시하며 재계약 제안을 했는데 아시안컵에서 돌아오고 한동안 골을 못 넣는 모습을 보이니 에이징 커브를 의심하며 곧바로 재계약 제안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토트넘 현지 팬들조차 레전드에게 이딴 대우를 하는 구단에 실망했다며 손흥민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구단으로 떠나라며 응원까지 해줬을 정도이죠. 요리스도 마찬가지인데 요리스는 한국 팬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름 토트넘에서 447경기를 소화한 엄청난 레전드인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요리스를 말년에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면 왜 토트넘이 쓰레기 같은 구단이라고 불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리스는 최근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토트넘은 한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난 토트넘이 내 포지션의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난 더 이상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실망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구단은 나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그저 훈련용 선수로만 활동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 순간 나는 절망했다. 토트넘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로 꼽히는 요리스도 30대 후반에 접어들어 기량이 떨어지자 가차없이 대체자를 구하고 레전드 대우는 하나도 해주지 않는 모습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미래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걱정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은 손흥민 특수로 인해 아시아에서 많은 수익을 벌기도 했죠. 손흥민이 자신을 향한 세간의 평가를 떠나 결단을 내리고 토트넘을 탈출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